오늘 5반에서 제가 수업할 거는 중간에 하다가 나 마스크 벗는다. 그래서 누군가 영상을 보고 교수가 마스크를 벗고 수업하네? 친구 놓잖아? 시원하게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짜증나. 오늘 아침부터 너무 많은 일들이 오늘 할 때는요, 우리가 정규 진도 중에 제일 마지막에 했던 게 그 물질의 순환이라고 해가지고 몇 페이지냐면 124쪽이죠. 124쪽, 125쪽과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물의 순환은 대놓고 보강 영상을 찍겠다 그랬고 그걸 여기서 찍을 거예요. 여기서 하고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탄소의 순환에서도 이제 부가적으로 조금 더 얘기할 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의 보강 촬영은 아마 내일 정도까지 하면 이제 더 이상 찍을 게 없어요. 뭘 더 해줘야 되나? 남은 시간에 물리 화학을 해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생물도 좀 해줄까? 시간이 나오면. 그래서 영상을 대신에 물리화학 생물쌤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먼저 물의 순환. 첫 번째로 물의 순환을 어떤 관점에서 좀 보느냐 하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다. 이거를 뭐로 보는 방식이 있고 각권에 이제 물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책은 그거를 안 다뤄요. 안 다루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시를 다루진 않고 의미만 다루고 실질적으로 시험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는 좀 빠져있는 상태예요. 근데 물의 순환은 대부분 모의고사에서 나오면 이거에다가 뭐를 더해버리느냐 하면 이걸 더해요. 뭐라고 적어놨어요? 물수지. 뭐냐 하면 수입 지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수지 값이 0이다. 무슨 뜻일까? 마신 것과 내뱉은 양이 동일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의할 점은 각 권은 뭐는? 각 권은 항상 물수지가 빵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부분적으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되면 뭘까? 유입량이 더 많고 그 다음에 내놓은 양이 적을 수도 있어요. 알겠니? 또 어떤 곳은 그러면 각 권 자체는 전부 다 물수지가 0이라 했으니까 권 안에서 예를 들자면 이거야. 수권이라고 하면 대부분 해양을 의미합니다. 해수. 그럼 해양은 크게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뭐 크게 3대양으로 나눌 수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태평양은 플러스, 그 다음에 대서양은 마이너스, 인도양 마이너스 이래 된 거야. 됐어. 그런데 전체 합치면 얼마? 빵 이래 돼야 돼. 수권을 지칭하면. 알겠어? 근데 생각 외로 되게 단순한 노식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 부분을 좀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됐나? 왜냐하면 숫자가 들어가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숫자 값을 준다 안 준다? 줄 때도 많다. 그래서 다 이동하는 양을 표기해 놓고 한 부분을 갖다가 갈로를 치는 거예요. 됐어요? 2학기 가면 물수지가 아니고 또 뭐 나오냐 하면 지구온난화하고 연계해서 열수지라는 게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 아씨 너무 오늘 분노해 들어가. 마그네슘 부족. 눈에 경련이 왔어. 진짜 짱나네. 내가 너한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한테 저는 사실 학교에 있는 이유가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수업을 많이 하는 거는 괜찮아요.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내 삶에서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집에 제일 좋은 건 집에서 백수로 있는 거예요. 백수. 와, 내가 한번 경험해봤거든. 그건 꼭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 번쯤은 경험해볼 만해요. 당당한 백수. 집에서 눈치 있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뒤에 가면 열술지라고 나오는데 걔는 표가 더 복잡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할게요. 자, 일단 등장하는 게 반드시 등장하는 게 기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한다고? 기권이 등장하고. 그럼 기권에서는 물이 H2O가 어떻게 존재할까요? 요렇게 쓰는 게 수증기예요. 됐니? 네. 근데 주의해야 돼.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어요. L은 뭘까? 액체란 뜻인데 물이란 뜻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게 바로 뭐냐면 구름이에요. 됐니? 수증기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뭐 포함될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직권. 여기서 생물권은 빠져요. 알겠니? 직권이면. 직권은 결국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육수예요. 누구? 우리가 구분했을 때. 됐니? 그런데 어떤 육수? 육수 두 종류 있습니다. 이것들이 또 눈빛이 또 희미한 순환하는 육수.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순환하는 육수.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권. 여긴 전부 해수예요. 됐니? 그래서 우리는 대놓고 연습을 그냥 한번 해볼 거예요. 알겠어요? 첫 번째, 직권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 과정은 뭘까요? 직권이나 수권에서는 무조건 얘예요. 그죠? 여기 쓸까요? 여기서도 H2OL이고요. 됐니? 네. 물론 H2O 누구도 있다. S도 있지만 얘는 뭐를 안 해? 지금 순환을 안 해. 됐어? 얘는 순환 안 해. 그 다음에 여기에도 H2OL이 있고요. 여기에도 H2OS가 있어요. 맞아요? 얘는 순환 하나 안 하나? 하나. 바닷물 위에 떠 있는 얼음은 빙하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녹아서 순식간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알겠습니까? 됐어? 오케이. 자, 그럼 잘 보세요. 일단 여기서 올라가는 건 뭘까요? 증발. 됐나? 증발은 주변의 에너지를 가지고 올라가나 주변에다 에너지를 내놓으면서 올라가나. 중학교 때 기화, 액화 뭐 이런 거 했지? 일종의 기화예요. 뭐라고? 기화는 주변에 에너지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여름에 더운 여름날 마당에다가 물을 뿌려 넣으면 증발이 되면서 주변이 시원해져요. 이딴 소리를 하는데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야. 알았어? 3, 40년 동안 계속 그 예시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요즘 대부분 아파트에 살지 누가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죠. 주택에 산다 하더라도 집안에 에어컨이 그렇게 있는데 선풍기가 있는데 굳이 마당에 가서 물도 아까운데 물 뿌려가지고 야 증발하니까 우와 진짜 시원하네 이딴 식으로 하는 인간들은 없거든. 아파트에서 물 뿌릴 수 있나? 큰일 나죠. 네. 어디 이제 뭐 시골이나 가면 이제 한번 경험해 볼 만한 일인데 아직도 교과서에 보면은 기화열 뭐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 그런 거 한 적 없나? 중학교 없나? 왜 우리나라 맞죠? 같은 나라 맞죠? 증발. 여기서 일로 내려오는 경우는 있을까요? 있어요. 이때 일어나는 게 뭐지? 응결인데
이거는 증발이 그대로 올라가는 과정도 되죠. 그지? 근데 이 경우에는 응결이면서 비가 내리는 거니까 뭐라고 부른다? 강수라고 하는 거야. 됐니? 그 다음 여기서 일로 올라가는 게 있을까요? 예, 전체 증발량 중에 이게 제일 많아요. 알겠니? 그래서 얘도 증발. 일로 내려오는 거 있을까요?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응결이고 뭐다? 강수예요. 자, 문제는 여기에 빠져있는 구원이 누굽니까? 생물권은 빼요. 알겠니? 네, 물순환에 거의 개입을 못하는 걸로 봅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 직권과 수권이죠. 이 경우에도 서로 주고받을까? 자, 여기서는 이것만 존재하는 걸로 봅니다. 됐니? 그래서 이거는 육수의 해수 유입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게 누굴까? 누가 흘러간다? 이것도 두 개로 갈라져. 누구? 제일 많은 게 누구? 지하수, 그죠? 그 다음에 표면을 따라 흘러가는 누구? 하천수. 이렇게 두 개 정도로만 구분합니다. 됐니?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는 우리 124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그림을 주면서도 그거를 단순화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화살표가 총 나올 수 있는 게 5개밖에 없다. 됐나? 그럼 첫 번째 물어보는 거 잘 봐.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숫자를 하나하나 그냥 항상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니? 예를 들어서 애초에 숫자를 주지 않고 내가 전부 다 알파벳으로 한번 쫙 다 때려볼게. 알았나? 방정식 세우는 거야. 됐니? 자, 요 값을 스몰 a라고 합시다. 됐니? 그 다음에 요 값을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값을 c, 요 값을 d, 요 값을 e라고 합시다. 됐나요? 네. 그러면 각각의 권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 물수지가. 물수지가 0이 되어야 되잖아. 맞아? 등장하는 건 기권, 수권, 직권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계산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기권은 들어오는 값이 얼마죠? 들어오는 값이 A하고 B 두 개밖에 없죠? 이 절대값의 총합은, 그죠? 맞아? 나가는 값이 얼마예요? C 더하기 D 이렇게 돼야 돼요. 알겠어? 별로 어려울 거 없어. 수학 기호가 나오는 거 좀 힘들어 보일 수 있는데 그건 더하기야. 알았어? 여러분 과학에서요. 아, 너가 별 상관이 없구나. 너 중에 물리를 굳이 맛보려고 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지? 아, 맛볼 수도 있어요. 맛보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논리 구조는 아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모든 물리 수강자들 밑에 내가 깔아주면서 물리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다. 아주 추천합니다. 이격생하고 이래, 아, 이거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그 문단의 어떤 논리성 그걸로 따지자면은 문장의 논리성으로 따지자면 물리가 짱이에요. 오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논법을 이쪽 국어 언어학 쪽으로 배우는 것보다 어느 쪽으로? 물리 쪽으로. 수학은 너무 좀 멀리 있잖아. 뭐라고 쳐지긴지 잘 모르겠고, 그죠? 그러니까 약간 인간 세계의 언어로 좀 얘기하는 게 물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요래 됐니? 그럼 수권은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들어오는 게 뭐 있죠? C밖에 없어요. 들어오는 게. 직권으로 들어오는 건 C밖에 없어요. 미안.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넘쳐가지고 의식이 들어오는 게 C밖에 없죠. 이 값이 결국에는 뭐가 돼야 된다? A 더하기 2가 돼야 된다. 됐나? 그 다음에 이제 수권. 수권은
들어오는 게 뭐 있죠? 요렇게 되죠. 는 뭐? 이거만 하시면 끝나요. 됐니?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 봐. 파란색으로. 원래 실제 값은 아닙니다. 실제 값은 아니고 내가 그냥 어떤 숫자가 나와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만들어 볼게요. 다만 지켜야 될 거. A가 많을까? B가 많을까? B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됐니? 내리는 것도 어디가 많을까? D가 많아요. 알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값 A를 10이라고 하고요. 됐니? 네. 그 다음에 증발된 값을 100이라고 하고요. 됐니? 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C 더하기 D는 반드시 얼마? 110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여기 들어온 값이 플러스 110이 돼요. 됐니? 이해됐어요? 네. 뒷권. 그러니까 총 함량도 나올 수 있어. 알았어? 그러면 내려가는 값을 예를 들어서 여기 30이라고 했으면 여기는 얼마 돼야 될까요? 80. 그렇죠. 80이에요. 그럼 잘 봐. 날아간 게 10이죠. 받은 게 30이죠. 네. 얘 플러스 얼마고? 20. 현재 플러스 20인 상태지.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20이 어디론가 나가야 되네. 그게 얼마? 여기에요. 그럼 여기 끝났죠? 들어온 게 얼마? 20, 80 들어왔으니까 100, 오! 맞네. 이러는 거예요. 알았어? 우와, 이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알겠니? 다만 시험을 치게 되면 이 숫자들도 약간 그 모양에 따라 읽기 싫은 거 있잖아. 예를 들어 이런 거 14 이쪽에서 87 이딴 식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벌써 어때? 더하기인데 한번 일일이 하려니까 어때? 눈으로 빡빡빡 빨리 돼야 지금 시험 문제 푸는데 그죠? 맞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욕심이고 그죠? 단순히 덧셈을 하는데 알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에서 증발 요 두 가지 과정은 무슨 에너지와 관련이 있지? 네,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내리는 거는요. 역시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알겠니? 이거 흘러가는 거는요. 얘가 흘러갈 수 있었던 거는 증발해서 여기 내렸기 때문에 쭉 내려가는 겁니다. 맞아요? 얘도 뭐? 태양. 네, 따라서 물의 순환은 모두 예외 없이 무슨 에너지다?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한 것이다. 됐습니까? 됐나?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쪽에서 일로 갈 때 썰물이 빠져나가는 거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어요? 뭐가 빠져나가는 거? 12시간에 한 번씩 쭉 들어왔다가 밀물 빠져나가는 거 있지. 그러면 선생님 역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 않나 이래 되잖아. 사실 밀물이 일어날 때 역으로 강물로 좀 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땅 한가운데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물론 이쪽으로 치고 오는 거 간헐적으로 있어요. 예를 들어 해일. 예, 그러나 그거는 특히 육지의 사이드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원래는 빼야 돼요. 근데 간혹 욕심을 내가 일로 빠져나가면 썰물만 집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니? 썰물만. 그 경우에는 썰물을 지정해줬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 조력 에너지. 했지? 안 한 거 아니죠? 너가 수업하다 보면 내가 뭔가를 안 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되게 힘듭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물의 순환은 이 정도로 하시면 정리하면 돼요. 됐니? 모의고사 써보면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탄소의 순환. 탄소의 순환. 지난번에 했던 거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됐나? 해놓고 이렇게 해볼게요. 기권, 그 다음에 수권, 직권, 그 다음에 가운데 생물권은 그냥 생만 쓸게요. 됐니? 무슨 에너지인지 알아 맞춰봐.
어떤 의미인지 알고 알았어? 첫 번째, 탄소인 경우죠. 탄소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과정의 이름은 이건 광합성이죠. 맞아. 무슨 에너지일까? 태양 복사 에너지 쭉 땡기는 거 아니요? 맞아요. 따라서 생명체가 태양으로부터 얻은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내뿜습니다. 그것도 태양 복사 에너지 되겠습니다. 됐니? 됐죠? 자, 그 다음 직권에서 기권으로 날아가는 거 있었죠? 직권에서 기권으로 뭐? 화산 폭발. 오케이? 이건 뭘까요? 이번에 이제 색깔을 다르게 해서 지난번에는 중요도 순서로 빨간색, 노란색, 흰색 했지만 이번에는 일로 올라가는 거는 뭡니까? 화산 폭발이라고 한다면 화산 폭발은 뭐다? 이건 지구 내부에 됐나요?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일로 올리는 것 중에 화석 연료를 태우는 거 있었지. 인류가 석탄석유를 소비하는 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인간들이 화석연료 연소를 하는 게 있었죠. 맞아요. 이거는 무슨 에너지일까요? 일단 누가 하지? 인간은 무슨 에너지의 기원이지? 태양 복사 에너지에 됐어요. 근데 석탄석유를 태우잖아. 석탄석유는 어디 있던 건데? 지구 내부에 있던 거죠. 파낸 거 아니야. 그럼 걔는 무슨 에너지일까? 지구 내부에지에 석탄석유 있든 없더라. 내가 에너지 종류 적어줄게. 현상 적어줄게. 지구 내부 에너지에 석탄석유 있든 없더라. 없었죠. 그럼 무슨 에너지? 고민하지 말라 그랬지. 왜 자꾸 그걸 까먹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이유를 얘기해줄게. 석탄은 본질이 과거 2, 3억 년 전 최소 이전에 살던 식물체의 엑기스가 남았어요. 그럼 걔가 엑기스는 살아있을 동안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농집된 거겠지. 살아있을 동안 그 식물체는 무슨 에너지를 빨아당겼는데? 그래서 석탄석유를 태우는 거는 2, 3억 년 전 이전에 있었던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저장된 걸 우리가 태우는 거예요. 알겠어? 따라서 인간이 하건 석탄석유를 태우건 화석연료 연소는 무슨 에너지겠다? 그렇죠. 이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다. 요거를 좀 구분해 주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바리. 그 다음에 이쪽에서 여기로 가는 게 있죠. 이 색깔 이걸로 하면 안 되는데. 긴 시. 이쪽에서 일로 가는 게 있죠. 탄산칼슘 같은 게 녹는 거예요. 됐나? 요게 용해죠. 맞나? 반대로 오는 거는요. 요거는 침식이 아니고 침전, 앙금생성반. 됐어? 그래서 용해는 특별히 무슨 구조를 만드는 것, 석회 동굴을 뚫어내는 과정이 용해. 침전은 종유석, 그 다음에 석순, 그 다음에 석회기둥 또는 석주를 생성하는 게 바로 침전입니다. 됐나? 요 경우에는요, 에너지 구분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얘는 앙금 생성 반응이고 녹는 거기 때문에. 알았어? 그래서 이거는 누구라도 에너지를 묻지는 않아요. 알겠니? 걱정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기권에서 다시 수권으로 들어오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나가는 게 있지. 요거 들어오는 게 똑같이 뭐? 용해죠. 얘는 물 속에 녹아있던 CO2가 다시 날아가는 거예요. 됐니? 요 경우는 태양 에너지 맞아요. 됐니? 됐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얘네들도 태양 에너지긴 해요. 알겠나? 됐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요거를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할까요? 네. 둘 다 이름이 용해죠. 맞아요? 그럼 용해가 잘 되기 위한 조건 뭐라고? 요 밑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용해가 잘 일어날 온도 범위라고 할게요. 됐니? 두 가지로 나뉘죠. A인 경우에는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아요. 됐나? 따뜻해져야 잘 녹아. B인 경우에는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아. 됐어? 똑같이 탄소가 녹아 들어가는 건데 왜 온도에 따라 다르죠? 라고 하는 거는 용해는 액체 용매 속에 기체나 고체 혹은 다른 종류의 액체가 들어가서 분자들이 용매 분자 사이에 여기로 따지자면 물 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모든 물 분자 사이 공간이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약간 틈이 있어요. 알겠니? 네. 그 안에 들어가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는데요. 용질 분자들이 골고루 배치되는 거를 용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 이때는 물질의 성질과 두 번째 상태에 따라 결정돼요. 됐나? 근데 우리는 성질은 안 다뤄요. 그건 2학년 돼서 화원이나 하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상태에 대한 이해는 필요해요. 중학교 때 했기 때문에. 고체는 입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돼 있노? 붙어가지고 입자 하나하나의 운동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용매 분자 공간 속에 고체는 일일이 하나하나씩 왜 되노? 뜯어서 집어넣어야 돼요. 알겠나? 뜯어서 골고루 배치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 그러니까 용해가 되었다라는 거는 잘 봐. 용해가 되었다라는 거는 여기에 이미 용매 입자들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이게 용매야. 용매 입자들이 있는데 용질이 이 안에 요 사이사이에 골고루 포함되는 거를 우리가 용해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 그럼 잘 들어. 애초에 고체였던 놈 있죠. 빡빡하게 막 몰려있는 놈은 이걸 하나하나 쭉 뜯어가지고 이 안에다 집어넣어야 되지. 맞아? 그러려면 얘가 가지고 있는 분자 운동 에너지를 높여줘야 될까? 낮춰줘야 될까? 높여줘야 얘가 마음대로 운동할 거 아니야. 뜯겨나갈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온도를 어떻게 해야 돼? 높여줘야 돼요. 됐어? 그런데 기체 상태라면 무슨 상태라면? 여기서 일로 들어가는 거는 기체는 애초에 어떤 놈이냐면 이 바깥에 한 놈 한 놈씩 다 떨어져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 미친 듯이.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게. 남학생 여학생을 골고루 섞어서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세우려고 하는데 여학생들은 애초에 딱 서 있었어. 그런데 교실 안에서 남학생들끼리 막 장난친다고. 물론 이제 그게 역동적이긴 하지만 한 템 막 어울려 있어. 그러면 다시 그 사이사이 배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나가 이래 되잖아. 그런데 반대로 바깥에서 막 뛰놀고 있던 새끼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일일이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배치를 넣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뭐 비유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막 움직이는 놈들의 운동을 줄이려면 온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맞춰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야 잘 녹아 들어간다. 됐나? 알겠습니까? 한 개만. 여기에 이거를 별표침 요 과정이 잘 일어나면 잘 일어날수록 지구의 평균 기온은 어떻게 된가? 이게 일로 간다라는 거는 물속에 녹아있던 탄소가 CO2로 날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이온 상태로 돼 있던 게. 맞아?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구 온난화는 사람 때문에 스타트했지?
그럼 사람이 멈추잖아. 예를 들어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멈추잖아. 더 이상 안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거야. 화석연료 연소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좀 많이 하는 바람에 지금 기권의 CO2가 좀 늘어났어요. 현대 시대.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 지구가 망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걸 안 했어. 여기서 지구온난화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뭐냐면 이미 온난화가 스타트 돼버리면 자연적으로 CO2가 늘어나요. 왠지 압니까? 이걸 스타트했지? 그럼 평소보다 기권에 있는 CO2가 어떻게 돼? 평소보다 늘어나죠? 그것 때문에 온실효과가 어떻게 될까? 증대됩니다. CO2가 온실효과 잘 일으키는 기체거든. 그럼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될까? 쓱 올라가죠? 잘 들어라. 일로 들어가는 거는 온도가 어떨 때 잘 들어간다고? 이게 잘 일어나야 CO2가 줄어드는데 기온이 이미 이것 때문에 높아져 버렸지. 이게 활성화됩니다. 그럼 나가면 나갈수록 CO2가 또 더 많아지지.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인간 때문에 스타트가 된 이상 어떻게 된다? 멈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를 일으킨 어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도 한동안은 지구온난화 현상이 촉진되는 것을 지켜봐야 되고 그것을 방지하는데 더 많은 어떤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그 정도로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솔직히 내가 적당히 살다 죽었어. 그때까지는 크게 사는데 지장이 없을지도 몰라. 근데 내 죽을 때 너가 같이 죽지는 않을 거 아니야. 넌 조금 더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20, 30년 뒤까지는 변화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데 20, 30년 좀 지나면 내가 죽겠지? 난 몰라.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근데 너는 최소한 내가 본 나이 차이가 너 17이지? 네. 46 대 27하면 얼마야? 23이야? 20. 아니지. 29야? 30년 차야? 그러니까 30년 더 살아야 되잖아. 최소한. 가는 거 순서 없지만. 근데 지금부터 20, 30년 뒤하고 지금부터 5, 60년 뒤는 환경이 정말 급격하게 많이 변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변화하는 거는 지금 막을 수 있어 없어? 되돌리기 너무 어려워요. 억지로 돌리려 하다가는 설국열차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가급적 그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일단 뭐는 해야 될까? 주의. 대체 에너지 개발해야 돼요. 신재생 에너지. 근데도 여전히 잘 안 되는 건 이런 건 너도 잘 알아놔야 돼. 사회적 문제로 가는 거거든. 안 되는 거는 여전히 이걸 가지고 있는 새끼들이 있는 힘껏 돈을 받아 먹어가지고 팔아 먹어야 되니까. 대체 에너지나 재생 에너지의 개발이 늦춰지는 것도 있고 어떤 나라는 개발도 했을 거야. 감추고 있는 거지. 석유 석탄 떨어지기만 떨어져라. 그러니까 석유 석탄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대체 에너지가 바로 필요한 것이 반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극단적 이기주의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특히 국가를 운영한다거나 민족의 대표거나 이렇게 하면은 극단적 이기주의가 아주 세집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많은 철학적 고찰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다 같이 사는 것인가. 제가 항상 화두로 삼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지구환경 이야기 가면 지구환경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두로 던지는 게 항상 공존과 생존.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 너무 무거운 얘기 했나? 가볍게 하려고 최대한 무거운 얘기 맞아요. 고민해봐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재활용 분리라도 하는 게 그걸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질문.